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고인물들이 사고 치니까 이건 정답이, 이건 정답. 왜 그걸 사용을 권장을 왜 못 해드리는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서 반점이 올라와. 수포가 땅땅땅 생겨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거 찍을 때가 아닌데 뭐 근데 자기들 급할 때만 찾지 뭐 아쉬울 때만 찾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원래 그런 용도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용도. 두둥 23년 4월 1일 또 이제 저쪽 언니야가 사고 쳐놔서 고인물들도 사고를 잘 쳐요. 지금 잘 나오나? 고인물들 그렇게 내가 바쁘면 하지 말고 저녁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십니다. 그렇게 고인물들 이것도 또 사용해 보신 분이야. 사용 또 많이 해보신 분이야. 또 그래. 제가 이제 다시 반복교육 평생교육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희는 이게 그 저기잖아. 저희가 이제 본인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나 자재는 마진율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구색이잖아. 구색. 나름대로 재배력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 요즘에 일반 농약 제가 자꾸 그 영상 까먹는데 발암물질 많아요. 저기 급성 독성 그거랑 마스크랑 환기 시키셔야 돼.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대충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뻔히 여기 학교 다닐 때 왔다 갔다 농약 치고 나면은 문을 닫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찜찜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친환경 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고, 요거 꼴랑 팔아봤자 돈도 안 돼요. 저희가 띠지 라벨지 붙여드리잖아? 세상에 그런 데 없을걸.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식물하고 이거하고 영양제나 플러스해서 5만원, 6만원 무료 배송 그거 제가 못하고 있잖아.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랬는데도 계속 알려드려요. 조금 책임감도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한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고인물들이 사고 치니까 답답해서. 근데 나도 똑같은데 반복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네. 반복 교육. 저희는 했어요. 369에서 저번에 다 했고, 다시 제가 테스트 겸, 다시 알려드릴 겸 할게요. 이거는 응칠이랑 요번에 톡깎이, 응칠하고 참청을 섞을 건데, 자, 스포이드 5mm. 20에, 예방적 방제 기준에서는 제가 20에 30mm, 2리터면은 3mm. 원래 2리터에 2mm인데 2리터에 2mm를 했더니 제가 봤을 땐 효과를 모르겠어. 2리터에 3mm를 예방적 방제기 추천을 드리고, 깍지가 되게 심하고 응애가 심하잖아요. 그럼 2리터에 4mm. 지금 20리터잖아요. 다 흘렸네. 자, 이거 다시 하고 설명드릴게요. 안 되겠다. 지금 여기 들어간 거는 이제 물 20리터예요. 20리터에 30mm를 넣었어요. 예방적 방제 기준에서는 20리터에 30mm를 넣으시고, 추천은 제조사 표기는 20리터 20mm인데 저는 그거 안 죽던데. 그래서 제가 20리터에 30mm 정도 했을 때가 반응이 괜찮았어요. 깍지라든가 응애가 심할 때는 20리터에 40mm. 작년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고농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어제 언니한테 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일반 농약 M 머시기로 하는 거, 일반 농약 살충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살충제 깍지약. 거기서도 그 증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본인들은 계량한 거 기억도 못하고 맞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게 맞는지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 식물에서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게 맞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20리터에 5mm 그 지금 뉴스막 넣습니다. 저는 계량 스포이드는 따로 해요. 여기 뉴스막으로는 섞일까봐. 제가 기포 발생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만약에 너무 세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아직 없을 거예요. 국내에 제가 세 분을 이걸 알려드렸어. 아직 없을 거예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슬슬 퍼지겠지? 지금 한 개만 넣었어요. 한 개. 거품이 너무 넘쳐도 문제가 되니까 한 개 스위치 껐습니다. 기포 발생기 한 개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이 10시 좀 넘었나? 그런데 왜 10시에 하느냐? 너 오후에 하라면서 시간이 없을까봐. 그 다음에 지금 꽃놀이 다니는 시즌이라
토요일 오전에는 손님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후딱 하고 저는 위에 차광막 내릴 거예요. 섞어 놓고 저어주면서 가끔씩이라도 이게 대부분 없죠. 핸드형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뿌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원래 식물에는 제가 정답이 없다고 하죠. 근데 이건 정답이, 이건 정답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깍지라든가 저희는 이상 유무가 없었어요.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예방적 방지의 기준에서는 물 2리터 기준이면 3mm, 섞어도 3mm, 플러스 누요스막이 0.5mm가 들어가는 것이고, 물 20리터에는 합 30mm가 들어가는데 하나만 넣어도 30mm, 섞어도 30mm예요. 일반적 예방적 방제 기준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눈에 별다른 징후가 없고 그래도 혹시 좀 찜찜해서 나는 전체적으로 방제를 한번 하겠다, 그럴 때는 30mm만 넣으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깍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20리터에 40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제 눈에는 그 오바해서 타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뭐 솔직히 빛에 이렇게 딱 맞아도 그 증세는 별로 없었어요. 침착이 되는 경우는. 얘 지금 저기거든요. 니폰말이야. 깔끔하잖아. 이렇게 하얀 게 이따 보여드릴게. 이런 게 반점이 묻을 수도 있어. 그래서 차광이 필수예요. 차광이 필수. 그 다음에 지금 하면은 내가 뭐가 안 좋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가 좀 넘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시간은 제가 4시 이후에 해질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사실 차광을 하면 좋은데, 특히 거리대에 있으신 분들은 빛에 거의 하루 종일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거리대에 있는 분들은 35%짜리 그늘막이나 저희는 여기 거리대 저희 집에서 구매하신 분들이나 이제 동네 분들한테는 잘라서 드리기도 하는데, 35%짜리 차광막이 제일 좋습니다. 아예 덮어 놓으시는 거야. 이틀 정도 그냥. 그 다음에 LED 등은 자꾸 제가 까먹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LED 등 잘 태웁니다. 저번에 조사한 거 결과 봤더니 LED 등이 은근히 피해가 많아요. 그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지금 아까 설명하고 제가 다른 게 있어요. 아까 20리터에 30mm 말씀드렸죠? 저는 20리터에 지금 40mm 넣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결과를. 그래서 이렇게 흠뻑 하는데, 중요한 부분 또 하나, 깍지벌레라든가 응애는 항상 요 뒷면, 진짜 많죠. 이 뒷면이 더 많아. 그래서 최대한 뒷면까지 골고루 해주시고, 친환경 자재도 장갑을 끼시고, 웬만하면 마스크도 쓰시고. 근데 저는 친환경 자재 할 때는 마스크 안 써요. 솔직히 마스크 안 쓰고, 여기 타이어 지나가는 차 그 분진이 더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 농약은 KF94 이상 꼭 쓰셔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발암물질 많습니다. 그쪽에 보시면은 제가 왜 그걸 사용을 권장을 왜 못 해드리는지 다 써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흠뻑 줬죠? 한번 줄 때는 제대로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요 밑에 요건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는 거고, 이래도 100% 안 들어가요, 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런 아가보이데스는 우산이 뒤집어 놓은 형태죠. 당연히 여기가 안 묻겠지. 몽이가 또 못 보고 또 짖네. 우산이 뒤집어진 형태로 이거 안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최대한 뭐 하는 데까지 해야지 뭐. 이렇게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합니다. 이래야지 될까 말까입니다. 저면으로 완전히 담그지 않은 이상은 힘들어요. 그래도 최대한 방제는 할 수 있죠. 100%의 도전이 아니라 밀도수를 낮추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옆으로 확산도 방지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가보이데스는 이렇게까지 지금 아무튼 흠뻑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물 들어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물이 없었을 때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물하고 섞이게 되면은 농도가 옅어지니까. 그때 미숫가루 설명드렸잖아요. 미숫가루 탄 거에 물을 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맹숭맹숭 해주죠. 그럼 이런 벌레 같은 경우는 안 죽을 수가 있죠. 특히 뿌리에 있는 거, 뭐 위에 있는 거야 물을 묻었다고 해도 이렇게 흠뻑 치면 씻겨 내려가잖아요. 기존에 물이 씻겨 내려가고 약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뿌리에는 얘네들이 웬만큼 흠뻑 치지 않은 이상은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물이 좀 말랐을 때, 식물 자체가 물을 필요로 할 때, 그때가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 옆에 두들레아를 한번 가볼게요. 두들레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개 분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뭐가 깍지라든가 응애라든가 뭐가 심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털어낼 수도 있어요. 뭐 솜 같은 거 붙은 부분 있죠, 세게 해서 뭐 털어내도 좋지. 사실은 이렇게 털어내면 좋은데, 웬만하면 안개 분사로 해서 천천히 뒤에까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재가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이거 살충제 그 방지, 응칠은 살균하고 살충이 동시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살충제를 쳤는데 곰팡이균이 줄 수도 있어. 그리고 두들레아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곰팡이 피해도 곰팡이 피해지만 응애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응애랑 패턴은 달라요. 예전에 제가 그것도 뭐 그런 거 쓸데없이 먼저 발견했다고 뭐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아마 그것도 국내 최초일 거예요. 예전에 그 농진청에 그 연구사님한테도 검증을 받은 건데, 응애 피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곰팡이 형태로 피는 게 곰팡이가 아니라 응애예요, 응애. 그래서 두들레아도 뒷면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면도 최대한 꼼꼼하게. 이거 내 거잖아요? 남의 거 아니잖아. 내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웬만큼 하면은 귀찮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붓으로 털고 칙칙칙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원칙대로 알려드리니까. 근데 그게 이게 원칙을 숙달을 하신 다음에 편법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이제 요령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100%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편법을 알려주면은 정석을 몰라서 안 돼. 공식만 외우면 뭐 할게요. 나중에 다 까먹는데. 원리를 알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흠뻑, 지금 엄청나게 흠뻑 주고 있어요. 물 주듯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진짜 4시였으면 좋았죠. 증산작용이 원활한 시간대.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호은이네. 얘도 스테디셀러 니폰 마리아 아주 흠뻑. 이거는 사실 제가 작년 4월에 커팅해서 퐁당퐁당 한 건데 지금 완벽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땡이도 할 거예요. 금땡이 지금 사진이 안 나오나? 금땡이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햇빛이 이쪽에 보시다시피 세게 비쳐서 제가 그냥 차광을 할게요. 여기는 그 다음 칸. 그래서 어저께 그 고인물 언니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 뻔히 알면서. 예전에 해보셨잖아. 그랬더니 바빠가지고 아침에 홀라당 했대요.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아랫동네거든요. 아랫동네면은 대전보다 더 따뜻해요. 예전에 해보셨으니까 뭐 괜찮게는 뭐 느끼셨겠지. 그런데 이게 식물이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컨디션이 마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다육이를 사람하고 비유를 하는데 똑같아. 사람하고 진짜. 식물하고 사람하고 비유를 하면은 우리도 컨디션이 내내 좋을 때가 없잖아.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고. 매전 그 같은 컨디션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밖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저 핑크 장갑 항상 텐션이 좋고 활기차고 그런 거 같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여러분들 때문에. 예? 이 자꾸 말 안 듣고 사고 치니까 속이 다 문드러지지 내가.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예전에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냥 했대. 그냥 아무튼 뭐 했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 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인물이라 테이블도 많을 건데 한 3개? 몇 개만. 근데 좀 아끼는 거. 그럼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죠. 아끼는 거야. 내가 그 콜로라텔을 되게 아껴. 되게 고가야. 근데 4시에도 했어. 안전해. 몽이야. 되게 아끼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35%짜리 차광막 같은 걸로 그냥 덮어놓고 가. 나 일주일 뒤에 하우스에 오는데 그냥 덮어놓고 가. 상관없어요. 35% 정도까지는. 그러면 그런 피해를 줄이는데,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농도가 오버된 것 같아. 햇빛에 타는 증상은 좀 달라요. 여기서 반점이 올라와. 수포가 땅땅땅 생겨버립니다. 그건 약간 농도가. 그런데 정확하게 농도를 했다 그래도 식물 상태가 또 어린묘라든가 그늘이다든가 아니면 또 특히 뭐 유달리 또 큐티클증이 얇다든가 내가 아까 그 얘기 했나? 제가 봤을 때는요, 물만 줘도 잘 나가 떨어지는 게 프랭크,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도감 마리아가 은근히 저기 좀 있대. 똑같이 농도를 센 거를 쳤는데 작년에 피해본 게 저 도감 마리아 하나예요. 저 큰 거 대빵이 군생.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끔 손 딱 얹어놓고 축구공 옆에 놓고 찍는 거 있잖아요. 저것만 그랬어요, 그때.
다른 건 괜찮았어. 케바케라는 거야. 식물 컨디션에 따라서. 왜 코로나 때도 부작용 있으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또 없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키핑장 뭐 내가 2테이블 10테이블을 쳤어. 그 중에 몇 개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그거, 그죠? 그래서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최대한 시원한 날, 햇빛이 없을 때, 그늘질 때, 흐린 날 오후에 하시라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계속 저어주는 이유가, 지금 저희는 아예 제가 저기다가 모터를 넣어버렸으니까 그런 건데, 저어주는 이유가, 그때도 저쪽에 언니야, 멀리서 언니하고 오셔서 설명을 드렸지만, 밑에 농도가 진한 게 가라앉잖아요. 액체라고 해더라도 가라앉아. 얘네들은 밀도가 높은 거 가라앉을 거예요. 밀도라고 해야 하나 과학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라앉아요. 걔네가 진한 농도가 먼저 나가버리면 그게 반점이 개만 생길 수가 있지.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흔들거나 저어주세요. 나 복잡한데 하지 마세요. 적어도 관리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잡하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하세요. 바빠도 하지 마세요. 한가할 때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됐죠? 안 됐나? 이거 저번에 친 건데 이거 또 치네. 하기다 뭐. 아무튼 이렇게 골고루 잎 틈 사이에 이렇게 최대한 밀어 넣어주고요. 이렇게 요 잎 생장점에 있습니다. 근데 완벽히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안 불어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안 불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그늘막도 쳐도 피해는 있습니다. 그 중에 안 보여준 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어주진 않습니다. 일에 붙이기 때문에 몇 개는 좀 희생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말씀드렸잖아, 내가 제일 아끼는 거, 그거는 가려주고 불어주셔도 됩니다. 내가 아끼는 거. 결론은 뭐다?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찍을 때가 아닌데, 여태 많이 해가지고 내가 요거 좀 덜 하려고 하는데, 저기 어저께 유튜브 보시고 또 저기 뭐요, 그 카페에서 또 저기 뭐 찜한 거 좀 찾아달라고 그거 좀 저기 하셨는데, 그거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피해 많은 거보다 안 있게, 또 본인의 또 신도인데 어떡할게요. 그분도 완전 고인물 오래되신 분이라 뭐, 근데 자기들 급할 때만 찾지 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도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쉬울 때만 찾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원래 그런 용도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용도. 여러분들이 급하고 위급하고 아쉬울 때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단 하나, 이름은 묻지 마세요. 나 그런 거 몰라. 어디서 샀는데요, 뭐 이거 이름 맞아요, 그런 거 대답 안 해드려요. 직접 안 보고, 직접 봐도 모르는 거 많아요.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 물어보시면 애매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인분들이 물어봐도 웬만큼 잘 아시는 분들 아니면 말씀 안 드려. 거기에서 제가 잘못된 이름 하나로 다 꼬여버려.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 찾기 놀이 안 합니다. 그냥 이쁘게 키우세요. 뭐 얘네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뭐 라디칸스요? 아니잖아. 그때 얘가, 이게 제가 이꼬지로 만든 건데 한 5년? 이꼬지 해가지고 하고 잘라서 뿌려놓고 한 거예요. 5년인데 원래 여기에 올라올 아직 그 애가 아니에요. 얘가 저쪽에 방치해가지고 제가 지금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깍지가 겁내 많았더라고. 방치해서 이제 뭐 대충 키웠으니까 요즘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흠뻑 줘야지. 제가 지금 그 주는 양을 딱 보면 알겠죠. 엄청 흠뻑. 이래야지 죽을까 말까 합니다. 제대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냥 생겼을 때 걔만 해. 그냥 막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셔. 효과 없어요. 물론 개 중에 몇 개 묻을 거지만 큰 의미 없어요. 100% 다시 더 기어 올라옵니다. 큰 의미 없어요. 진짜로. 그냥 생겼을 때만 하세요. 하지만 미리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대로 한다는 거는 옆으로 확산하는 걸 방지를 하고 최대한 깔려 있고 안 보이는 거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는 제대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제가 저기 동네 분들은 아실걸? 저희는 항상 입구에 담글게 쌓여 있어. 약물에 담글게. 먼저 상품이 들어오면 검수를 해서 위에 안 올려요. 최대한 먼저 기본적으로 방지 한번, 찜찜한 거 무조건 방지 한번 하고,
안 찜찜하거나 보이면 걔는 아웃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 처치가 될 때까지 안 올라와. 그런데 그래도 생겨요. 그래도 생겨.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냥 들어온 걸 그냥 팔겠어. 내가 찜찜해서 우리 거 딱 번져버리는데. 그래서 웬만큼 제대로 하면 꼼꼼하게. 그래서 요즘에 저쪽 벽돌 언니아들 그 깍지나 뭐 그런 거 못 봤을걸? 아마? 작년에 새로 입고되는 거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뭐 제가 완전하게 저기를 해서 아마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렇게 흠뻑 친 거 애들하고 저 금땡이랑 제가 경과를 내일이나 아침이나 내일 모레나 봐서 상태를 다시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방울복랑금 있죠? 얘네들이 햇빛에 좀 맞고 약 맞고 햇빛에 맞으면 좀 취약해. 그래서 요것도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노란 금땡이 약간 착색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햇빛에 바로 맞으면. 결론은 뭐다? 흐린 날 오후 4시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바쁘면 패스.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10시쯤에 약을 치고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차강은 했어요. 낮에 테스트 하려고 한 거지 4시에 치라고 했죠. 해 질 무렵. 현재 지금 니폰마리아 반점 상태 그런 건 없고요. 여기 블루진 마리아금인가? 요것도 지금 현재 물기도 없어요. 뉴스막 섞어서 친 겁니다. 요 니폰마리아도 지금 현재 깔끔합니다. 물기도 없고 한 3시간 정도 지났다고 말씀드렸고, 얘네 제이드 스타금도 괜찮습니다. 두들레 한번 볼까요? 두들레아도 괜찮죠? 두들레아도 낮에 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계속 말씀드려요. 낮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촉감면도 그렇고 흡수도 그렇고. 요 금땡이도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깔끔합니다. 아까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이쪽 두들레야 하키 있는 데랑 다 쳤거든요.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어린애들하고 하키 이쪽도 다 쳤고, 두들레야 교배종 얘네들도 없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여기 대빵이 염자도 아까 쳤습니다. 꽃대는 일부러 냅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질 때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4시 이후 또는 흐린 날 그렇게 하시고, 한낮에는 차각을 했습니다. 여기 대빵이 이게 그 작년에 제가 테스트할 때 태워 먹은 거 그 증상이에요. 키우는 데는 지장 없어요. 외관상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아까 얘도 흠뻑 줬습니다. 대빵이 도감마리아, 라디칸스, 얘네들 뭐 기빈지 레드 타이거인지 한번 요거 아까 그 흠뻑 줬던 콜로라타, 샤넬 뮤즈, 철야류, 방울복랑금까지 제가 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찍어 볼게요. 하루가 지난 4월 2일입니다. 이제 그 니폰마리아, 요 블루진 마리아금인가? 요거, 그리고 레드불, 그리고 니폰마리아. 아, 블랙잭을 안 쳤구나. 앞에 두들레아들, 파키피덤, 마리아금, 약치고 상태 보는 거예요. 대빵이 염자, 그리고 대빵이 도감마리아, 라디칸스, 기빈지 뭔지 뭐 거식인지 아무튼 얘네, 콜로라타, 샤넬 뮤즈, 요놈 콜로라타 군생. 자, 결론입니다. 영양제든 웬만한 물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히 약, 해가 질 무렵 3시 반에서 4시 해가 질 무렵에 친다. 그 다음에 골고루 저어준다. 줄기까지 흠뻑 준다. 뿌리까지 적셔지도록 준다.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그리고 처음 사용하는 거라면 내 환경이 아직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요 일부 잎만 몇 번 뿌려보든가 아니면 만만한 거 몇 개만 해보시고 확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햇빛에 대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농도장애 같아요.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사진만 보고 제가 여태까지 결과물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사연 받은 거, 제보 받은 거를 추정을 하면 제 생각은 조금 고농도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스포이드로 정확하게, 이 5mm 스포이드예요. 5mm 스포이드를 정확하게 하시고, 저도 어저께 그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재면은 저도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량할 때만큼은 조금 이렇게 좀 신경 쓰셔서 수치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 잘 헷갈리시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웬만하면 뭐 날이 흐리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또 해 뜰 때 있거든요. 오후 4시 이후가 제일 무난했어요. 그때 하세요. 그때. 제 경험상 이런 사고는 계속 터집니다. 고인물이든 초보자든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쁘지 않아요? 이 뒷면이 예리하게 생겼지 않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